네, 안녕하세요. 박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의하는 법학박사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직장인 수험생으로서 우리 33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우리 전룡 평가사님을 모시고 우리 합격 노하우 대방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33기 합격생 전용입니다. 저는 90년생이고 직장 재직 중에 합격하였습니다. 뛰어난 점수가 아님에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장인의 포스 이런 자세 아주 좋아요. 태도가 다 결정하는 거야. 네, 최대한 꿀팁 공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합격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합격자 발표 후에. 저 방금까지도 회사에 있다가 나왔는데. 아, 회사에 있다가 내일 그만두신다고? 네, 내일까지. 정든 직장 참 그만두기 쉽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새로운 길로 나가시니까 또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주변에서 축하를 너무 많이 해줘서 요즘 술자리도 많고 힘들긴 한데 술값은 본인이 다 내는 거야? 돈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 인생이 영업이에요. 네, 합격 발표 후 지금까지 이렇게 면접 보고 이력서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할 때보다 더 바쁜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또 쉬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죽어서 쉬면 되죠. 아유, 저 자세가 아주 그냥 이게 직장인이지만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인드예요, 지금. 네. 직장과 병행하면서 약 한 1년 5개월의 수험 생활을 거쳐서 이제 2년차 유예로 합격하셨는데 그 전업 동차 합격보다 더 이게 좀 대단하시고 훌륭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직장생활이 쉽지 않은 거니까. 1년 5개월로 해서 시기별로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공부 기간은 20년 3월부터 22년 2차 때까지 기다린 시간 제외하면 만으로 2년 정도 했습니다. 공부 기간은 그렇고 뭔가 저보다 더 대단한 남들보다 저가 더 대단한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뭔가 도전의 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 제가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그 방법들을 좀 오늘 공유하려고자 하는데 제가 해당 질문, 그 수강 관련된 질문을 대답하기 앞서 꼭 직장인 수험생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쭉 한번 먼저 쫙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제 수험 기간에 가장 후회되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그 시험을 한 달만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한 달만 빨리 알았으면 네, 그러면 제가 20년도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준비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 하루라도 공부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그 눈앞에 닥친 시험을 무조건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시험 준비 도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1차 또는 2차 시험이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준비를 소홀히 하시는 것보다는 그 눈앞에 닥친 시간, 눈앞에 닥친 그 시험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최선의 방법들로 준비해 보시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강했던 강의는 1차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1차부터. 한번.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다 보니까 1차 1차 강의들은 좀 기본 강의보다는 심화 강의를 위주로 들었고요. 아예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공부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1차 이따가 좀 꿀팁도 드리고 가도록 하겠고 2차는 초시 때는 이제 유도원 평가사님, 지호 평가사님, 강정훈 평가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1차는 기본 강의만 다 듣고 그 초시 때요. 그 실무 같은 경우에는 0순환부터 1순환까지 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GS 3기 스터디를 진행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강정훈 평가사님의 찍기 강의 찍기 강의를 듣고 시험에 도전했고 초시 때 이제 꽤나 유의미한 점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점수가 실무 47.5, 이론 44점, 법규 48점. 네. 야, 뭐 이렇게 뭐 점탈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물론 뭐 합격과
100과 완전 근접한 점수는 아니더라도 저는 좀 유의미했다고 아니 생각하는데 47.33인가 그래. 무슨 학교 거의 근접에 와 있지. 네, 그래서 이제 찍기 강의 뭐 시험이 단 하루가 남았더라도 찍기 강의 책을 달달 외워서라도 시험장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죠. 예, 경험이 초시 48점 아무것도 모르고 48점은 복규 진짜 과락 맞으신 분은 반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복규를 과락 맞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대단하기보다는 찍기 강의가 대단.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찍기 강의 하면 이제 시너지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그 찍기 강의만 들어온다 또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2년 차 때는 올패스하고 GS 1기부터 3기까지 수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패스였어도 풀커리라고 하죠. 풀커리를 풀커리, 예. 따르지는 않았고 실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0점 종합 들었고 지오 평가사님 거는 기본 심화, 그다음에 강정원 평가사님 거는 행정법 개별법 강의를 들었는데요. 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한 번만 들어야 되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합격생들 중에 기본 강의를 한 번만 들은 사람들 없어요.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렇지. 근데 교수님들이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기본 강의를 한 번 들으라고 빠르게 들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때마다 한 번씩 더 들으면 타이밍 그렇지 그 타이밍 있어요. 네네. 그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S의 경우에는 뭐 올패스임에도 실강 추가해서 들었고 네, 실강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네네네네. 자, 직장인 아까 너도 직장인분들 말씀하셨는데 돈으로 그냥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다. 맞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돈으로 일단 왜냐하면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고 그러면은 죽 쓰는 거니까. 뭐 다른 아이템들도 돈으로 또 공부는 아이템이거든요. 아이템이죠, 그렇죠. 장비도 장비가 중요해요. 저거 네. 태블릿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만년필. 만년필. 네, 만년필 교수님이 꼭 쓰라고 쓰죠. 하시잖아요. 예. 그냥 쓰라고 하면 쓰면 됩니다. 복귀 11.5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야, 이게 장비의 힘, 그것도 중요하죠. 네네. 특히 이제 직장인 수험생으로서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이게 그 하루에 공부 시간을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일단 공부 시간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출근 전에 3시간, 출근 전 3시간. 예, 출근 후 저녁 먹지 않고 3시간. 그다음에 주말에는 식사 시간 포함해서 12시간 정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그럼 하루 6시간 하는 거네? 네, 평일 6시간, 주말 12시간? 네네. 그냥 수험생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야. 회사가 보통 이렇게 좀 외국 많고 좀 스파르타는 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직장인들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퇴근 시간이 사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거의. 네, 그래서 저는 오전 공부 시간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네. 출근 전 3시간. 출근 전 3시간. 몇 시에 일어나는 거 그러면? 4시 반쯤 일어나서 5시에는 나가서 공부를 했죠. 이게 뭐 제가 인시에 일어나서 자시에 주무셨네. 그거 딱이네. 응?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 이래야지. 뭐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한 거면 네 체력이 많이 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 침을 좀 맞고 오겠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0분, 30분씩 뭐 잠깐 눈도 붙이다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링겔도 맞으면서 잠도 한숨 자고. 링겔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공부 방법 물어보셨죠? 실무 이론 복교 해가지고. 뭔가 그 전에 이제 제가 수기에도 적어놨는데 직장인들은 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틈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틈새 공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퇴근 시간, 네. 그 다음에 그 점심 시간,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출퇴근 시간에 저는 이제 TTS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활용해서 그 영어 공부법으로 유명한 쉐도잉 이라고 있어요. 판례를 그냥 타이핑해서 음성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듣는 대로 그냥 따라 읽는 거죠. 네. 그걸 차에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매일 했고. 계속. 예. 거의 뭐 달달달 외우는 수준까지 했겠네요. 그 박사님이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그 판례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네. 그거 이제 밑줄 쳐진 부분 그것만 이제 타이핑해서 그거를 음성으로 변환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점심시간. 점심시간에는 이제 좀 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에 그냥 A4 한두 장 정도 들고 가서
그 제가 오전 공부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번씩 봤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화장실에서 또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장실 어떻게 해? 그 암모니아 가스가 머리 들어가면 기억이 잘 난대. 그 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예, 있죠. 법령정보 있죠. 그 어플에 이제 법 조문을 즐겨찾기를 해두면 네. 제가 보고자 하는 법률이 딱 바로 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즐겨찾기를 해놓은 다음에 매일 거기서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조문을 보는 거죠. 화장실에서? 네. 암모니아 가스와 법령정보센터. 네, 맞습니다. 화장실과 함께하는 그 법규. 근데 조문은 거의 화장실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도 뭐 화장실에서 우리 조문이나 팔레면 자주 보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보면. 야, 그 공부 전략이 나름대로 저거 하네. 그럼 과목별로 좀 구체적인 좀 전략이 있다 그러면요? 네, 일단 근데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 방법을 이렇게 좀 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치, 직장인으로서. 직장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실무는 뭐 서버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하루에 막 200전씩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공부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딱 그 무조건 100분 100점을 지켰거든요. 100분 100점. 네네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렇게 풀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 그 네 문제를 100분 안에 풀면서 내가 아는 거를 다 현출해낼 수 있으면 네. 꽈락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 100분 100점을 지켰던 건데 그 일단 100분을 무조건 내가 기를 쓰고 용을 쓰더라도 100분을 네 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내겠다 이런 연습과 그 다음에 유동 평가사님이 항상 이거는 쓰세요, 이거는 쓰세요라고 확실히 말해주시거든요. 네. 그거를 무조건 써내겠다를 그 다음날 실무 풀 때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법규는 직장인한테 법규는 진짜 꼭 그 빛과 소금과 같은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네. 빛과 소금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공부한 만큼 그 점수가 나와요. 법규는. 맞아요. 네. 그래서 법규에 좀 저는 힘을 많이 썼고요. 초시 때부터 네. 법규에 좀 힘을 많이 썼고. 이론은 좀 약간 좀 그렇잖아. 이론은 좀 약간 출렁출렁해요. 항상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뭐 미국식이냐 일본식이냐. 그렇지. 그거에 따라서 좀 약간 점수가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네네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안정감이 좀 없지. 그 법규를 말씀드리면 법규는 좀 저는 판례 외우는 데 좀 집중을 많이 했고요. 네. 판례는 그 해당 그 요약해 주시는 부분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던 것 같아요. 중요한 판례들은. 정확하게. 네네, 정확하게.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법규 행정법 관련 법규 문제가 나왔잖아요. 2-1번. 네, 그저 네. 표준조사 평가 기준, 네네네. 법령보충 행정규칙에 네네. 그런 부분 판례는 저는 진짜 그 외운 대로 썼거든요. 외운 대로 네, 네. 똑같이 네. 그리고 그런 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줄일 수 있죠. 기계적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 딱 나오면 그 판례 무조건 쓰고 가니까. 그렇지. 네, 그런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는 거. 그 방법은 쉐도잉 이런 식으로 쉐도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이론은 뭐 제가 이론 점수가 높지 않아서 그렇게 이거는 초시보다 0.5점 떨어졌어. 이번에 시험지 봤자마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하얘지지.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꽈락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지호평가사님이 GS에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을 또 시험에서 그대로 현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론은 사실 결국 반복, 요약과 반복, 그렇죠. 그게 답인 것 같고요. 이론 복귀 서브는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이 직장인한테 진짜 서브는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왜냐면 그 시험 직전 한 달간은 서브를 1일 1독씩 했거든요. 네. 법규 서브도 그렇고 이론 서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법규 서브 같은 경우에는 평가사님이 저희한테 그 공부 목적으로 쓰라고 공유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네. 그 매년 우수한 서브들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 서브를 받자마자는 아니고 1기 스터디가 지난 시점 네. 그리고 1기 스터디부터 2기 스터디까지 약간 텀이 있어요. 텀이 있죠. 예. 그때 그 서브들을 저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뭐냐면 서브들을 보면은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판례에서도. 근데 제가 외웠던 판례랑 그 문장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판례를 제가 외웠던 문장들로 바꾸는 작업. 그 다음에 그 목차도 자기 그 입맛에 따라 조금씩 그 순서가 다르거든요. 네. 그런 순서도 제 입맛에 따라 바꾸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이론 서브도 그 김정은 수석 평가사님 수석하셨던 분 그분 평가사님 서브를 활용해서 제 그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기 언어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1기에서 2기 사이에. 2기 사이에. 근데 너무 빨리 서브를 만드는 건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 그렇죠. 이제 실력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만들면은 그냥 베끼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언어로 바꿀 정도의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이제 필력으로 나왔을 때 이제 그게 득점으로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 스터디 과정은 이제 실강으로 뭐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스터디는 사실 근데 좀 그 올패스에 처음에 GS 스터디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당연히 실강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패스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고민했죠. 아, 내가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실강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초시 때 GS 3기 스터디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나마 유의미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 점수에 굉장히 이게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그렇죠. 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제가 과연 이 점수가 정말 내 실력일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그 시간을 제가 잘 지킬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나 실강으로 해야겠다라고 강정훈 평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강정훈 평가사님이 넣으셨어요. 자리가 없는데 기억나요? 그래 생각나네. 맞아. 넣어달라고 그래서 간절하니 해가지고 넣어달라 그래서 넣어드렸는데 추가금 내면 됩니다. 돈 많으시면 돼요. 직장인다운 자세 아주 좋습니다. 야, 그제 스터디 성적으로 잘 나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법규 같은 경우는? 법규는 근데 점수를 너무 잘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항상 그 1페이지 법규는 안에. 1페이지 안에 있었거든요. 다른 과목은 2페이지. 그거는 아니 근데 제가 딱 목표한 등수가 있었어요. 그 저희가 200명 뽑잖아요. 그렇죠. 200명 뽑으니까 그 모 학원과 서울법 학원 그 양대 학원의 합격생 그 반반으로 보고 100명 정도 될 거고 그 중에 서울법 학원에 조금 더 가 있다고 쳐도 한 120명에서 내가 안정권에 들어오려면 80등 안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80등을 목표로 GS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등 안쪽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도보다 실무 10점 거의 올랐고 법규는 13.5점 올랐는데 이게 확실히 그 어떤 답안지에 대한 정밀도 이런 것들이 이제 GS 스터디 이런 걸 하면서 정밀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뭐 내용도 중요한데 그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하고 시간 내에 풀어내는 그런 연습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중요해진다고 느꼈거든요. 결국에 반복과 연습 그거는 GS에서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 달 전까지는 저는 따로 써보는 연습은 안 했거든요. 쓰라고 하셨지만 쓸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 직장 생활이니까 쉽지 않지. 그래도 나중에도 거의 타이핑으로 많이 하고. 그래도 이거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답안 쓰는 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있을 수 있던 거죠. 직장인 수험생이라면 꼭 GS를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토요일에 그거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무대뽀 정신으로 부딪히는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근데 성적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약간 우리 이제 현장 말로 약간 쪽팔리다. 뭐 집에 이런 가서 거잖아. 맥주 먹고 그래 그냥 작업도 털어버리고 다음날 또 그래 또 하고 이렇게 털고 그러시면 돼. 근데 성적 그거는 시험 당일날 잘 보시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죠? 스터디는 어떻게 보면 80등 정도, 그러니까 등수 정도로 해서 나의 어떤 전체적인 상대적인 포지션은 이제 스스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절대적인 내 어떤 공부량이라든가 이런 걸 높여가지고 시험 당일날 잘 보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럼 마지막 우리 직장인 우리 감초파가 수험생들에게 어떤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신다 그러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쉽지 않죠. 네. 근데 뭔가 내가 왜 이 수험에 뛰어들었고 그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도 있지만 다른 수기들도 보시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들을 일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을 채택해서 효율적으로 꾸준하게 해가시면
무리 없다고 말씀드리긴 없지만 운이 좀 따르기도 해야 되고요. 또 운이 있어야긴 하지. 네네. 그럼 합격하실 거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 하루에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갈 때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살아있다. 네. 그래서 살아있다. 결국에는 이 살아있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합격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인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기 감정평가사로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우리 직장인에서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직장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직하는 관점에서 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맡은 업무는 내가 최고가 되겠다. 감정평가사도 제가 어떤 전문 분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오늘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 저희 방문과 함께 열심히 달리시면은 반드시 합격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절용 감정평가사님 앞으로 더 감정평가 대성하시기를 바라시고요. 더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면서 오늘 유튜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